네, 경제 아나운서의 개념 있는 토크, 경계톡 오늘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가은입니다. 우리 인사 같이 해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프리한 네. 토크고 저희가 또 개장 멤버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여기는 또 처음에 찾아뵙는데 그동안 너무 오고 싶었는데 본부장님이 불러주지 않으셔가지고 안타깝게도 오늘 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약간 스페셜 에디션이니까 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죠. 맞아요. 약간 네, 스피노프 버전으로 네, 네. 지스타를 앞두고 있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사실 오늘 10시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좀 네.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길어져서 네, 15분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지스타가 14일부터 시작이 됐고 이번 주 17일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 마치기 전에 저희가 꼭 출연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공장님께 연락이 드려가지고 저희가 네. 오늘 이렇게 스피노프 버전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랑 같이 아, 처음으로 네. 호흡을 또 맞추시게 돼가지고 미인분들과 이렇게 네. 맞추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밝은 저- 얼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제가 아침 분들 모시려고 했는데 너무 네. 스케줄이 안 맞으셔가지고 제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두 분을 모셔가지고 그래서 너무 즐겁습니다. 네. 오늘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방송에서는 네, 사실 저희가 의견 내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네, 어려우니까 네, 저의 이런 경험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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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서 네. 나의 의견 네, 네. 더불어서 우리 e스포츠의 산업의 미래까지 네.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시작을 그럼 해봐야 될 텐데 네. 네. 이 게임과 엔터에 네. 있어서 가장 앵커들 중에서 네. 탑을 찍은 그쵸. 분이 계세요. 아, 예, 맞습니다. 이분이에요. 예. 게임 인생이 그쵸. 있다면서요. 제가 네. 게임의 인생을 되짚어 보자면 초등학교 5학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 전이죠. 12살이에요? 네, 네. 11살 그쯤에 네. 제가 유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이 유명했는데 알죠, 네, 알죠, 네. 알죠.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이플 한번 스토리가. 해봤어요. 네, 네. 한 번 해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가난한 메이플 스토리 네, 캐릭터였어요. 네, 네. 요런 나무로 통탕통탕 이렇게 해서 겨우 이렇게 돈을 얻었는데 그때 제가 한꺼번에 도둑질도 당하고 해서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난 그럼 다른 게임으로 복수를 하겠다. 넥슨이잖아요. 다른 게임 같이 카트라이더도 가고 이게 우리가 아는 넥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점점 더 커서 이제는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엄마한테 용돈도 받고 해서 제가 2017년으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네. 2017년 저는 그 전부터 예를 들면은 서든 어택 들어보셨을 거예요. 총 게임. 네, 네, 네. FPS 대표 주자죠. 네. 서든 알죠, 알죠. 어택을 끝나고 나서 했던 게임이 제가 했던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이라고 네, 네. 이 스팀에서 제공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졸면 안 돼요. 안 죽었습니다. 원래 표정이 이랬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이번 여기서부터 본부장님 좋아하실 내용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이 게임 뭐냐? 일반 게임은요. 총알이 보이죠? 이렇게 나가요. 그냥. 네, 네, 네. 하지만 이 게임은 네. 다릅니다. 총알은 사실 어떻게 나가요? 포물선으로. 포물선으로 나가요. 아, 무슨 게임입니까? 이게 바로 배틀그라운드. 이 배틀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어디? 크래프톤. 크래프톤. 근데 이 크래프톤에서 신작 5종을 들고 네. 이번에 G스타에 탁 나오게 네, 네, 됐습니다. 네, 네. 크래프톤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네. 제가 크래프톤을 너무 사랑하는 게 일단 배틀그라운드가 네, 네. 저는 2017년부터 있는데 일단 제가 이제 화면에 제 참고 자료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그 얘기 안 해요? 뭐요? 1등. 이거 할 거예요. 이거 할 네. 거예요. 미안해요. 자, 여러분 보이시죠? 사실 딱 보면 뭐야? 근데 지금 게임을 사랑하는 우리 e스포츠 사랑단은 심장이 네, 네. 두근두근거려서 터질 수도 있어. 네. 보이시죠? 다이아몬드 5. 플래티넘 본인 2. 겁니까 이게? 네, 네. 본인 거예요. 닉네임은 아, 제 다 준비한 프라이버시를 거예요. 위해서 좀 캡처를 해놨고요. 엄청난 돈을 어느 정도 써야 됩니까? 저 정도 하려면. 근데 여기서 본부장님이 아주 엄청난 말씀하셨습니다. 과금이 없는 게임이 바로 배틀그라운드예요. 현질을 안 하셨다는 거죠? 아예 안 해도 되고. 실력으로만 올라온 그쵸.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뭐 할리퀸 에디션이라던가 이런 걸 좀 많이 샀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게임의 성능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유저들의 마음을 쏙 뺏은 게 사실 뭐 다른 게임을 명을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 게임을 하려면 좋은 총을 사야 되고 좋은 스킬을 사야지 내가 방어력도 올라가고 공격력도 높아지는데 이 배틀그라운드는 전혀 없어요. 근데 시간은 많이 투자해야 되죠? 굉장히 많이 투자했어요, 제가. 진짜 이때는 제가 이제 이때 당시에 회고를 해보자면은 많은 네, 분들이 네. 여기서 공감할 거예요. 이때 당시에 PC방에 이 네. 성능을 따라가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무슨 성능? 성능이 굉장히 높았어야 됐어요. 아 네. 고사양으로 네, 해야 완전 된다. 고사양 컴퓨터가 필요해서 앞에 뭐라 붙였냐면 배틀그라운드 돌아감. 사람들 거의 줄 서서 가요. 진짜요? 전 거의 10시간 놓고 갔어요, 진짜. GPU가 좋아야 되는군요. 완전 일단. 좋아야 네. 됩니다. 네. 이것도 반도체 이따가 또 해보면 재밌을 네. 것 같아요. GPU 얘기 나왔으니까. 네. 근데 하여간 그래서 거기 가서 밥 먹고 하고 해서 네. 많이 혼났죠, 엄마한테.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결과 끝에 제가 e스포츠 사랑단으로서 네, 이런 네. 다이아몬드 5라는 네, 네, 결과까지 네. 가져왔어요. 이게 가장 최고 단계.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마 주변에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음. 게임 하시는 분들은 제 이 음. 점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못 봐요 이런 사람. 못 봐요. 엄청난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거네요. 네 박수. 음. 하여간 그랬는데 네, 이 네. 배틀그라운드는 네. 이 탄알이 낙차가 있어요. 그래서 네. 스코프 있죠. 스코프도 다 수급을 해야 돼요. 네. 스코프를 달았을 때 뭐 4배율인지 8배율인지 16배율인지 따라서도 다 내가 알아서 탄창을 조정을 해야 되고 다 조정도 해야 되고 그 에임도 조정해야 되고 그리고 총알이 뭐 7mm 다 아. 있어요. 그럼 혹시 네. 이렇게 잘하시면 개인 채널 같은 것도 운영하세요? 아니요. 보통 제가 아는 그 연기자분들은 개인 네. 채널을 운영하셔서 뭐 20만, 30만 이렇게 막 채널 운영하고 그러는데 게임하는 영상을 하는 예, 거죠? 하면서 게임 영상이요? 자기 채널 운영하시던데 운영하시지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면 근데 저는 이제 하시면 제가 인기 있으실 것 같은데. 직장인이 되고 나서는 게임을 접었어요. 그분도 자기가 이렇게 네. 연기하시면서 하시던데. 어. 그 채널이 더 인기세요. 본업보다. 진짜요? 예,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것 같던데. 이러다가 다시 새로운 길을 찾을 수도 있어요. 안 돼요. 전 제가 너무 사랑하는 게 여긴데 어떻게 네.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 다시 한 번 더 이어가도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직 하여간 역사 길어요? 많이 긴데 네. 기다려 보세요. 네. 그래서 이거를 낙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음. 그냥 내 저기 보인다고 이렇게 쏘면 안 돼요. 어떻게 쏴야 되냐? 낙하해야 되니까 조금 위로 쏴야 된다. 각도를 조절 잘해야 그렇죠. 된다. 혹시 본부장님은 군대를 어느 사단으로 갔다 전 오셨습니까? 72사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72사 다녔어요. 모르잖아요. 죄송해요. 올림픽 부대 다녔어요. 왜 놀라신 거예요? 올림픽 부대예요. 네네. 진짜? 네네네.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잘 모르는데요? 아니 방금 올림픽 부대라고 하셨어요. 하셨어요. 네네네. 깜짝 놀랐네. 제가 그걸 되게 좋아해요. 강철 부대. 그 요즘 또 하잖아요. W. 여성분들 나와가지고. 제 꿈이 HID. 강철 부대도 있나요? 그런 부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그-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프로그램 예, 이름. 예, 예. 그래서 거기 뭐 HID도 나오고 뭐 UDT, 네네네. UDU, 백골 부대 난리가 네네네. 나요. 진짜 대한민국의 국방력. 다시 게임으로 네. 돌아와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런 전쟁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봐주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배틀그라운드가 뭐가 핵심이냐?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랭킹 1위를 찍었습니다. 네네네. 엄청나죠? 박수. 사실 게임하면은 흔히 따는 게 롤 아시죠? 우리 페이커. 롤. 페이커님이 롤에서 1등, 세계 1등. 기사 봤어요. 당연히 보셨죠. 눈물 날 뻔했어 저 진짜. 아니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진짜. 우리나라는 5천만 인구에 한반도에 있는데 5천만 중에 축구 1등, 야구 1등, 뭐 피겨 스케이팅 1등이 너무 많아 스포츠 쪽에. 맞잖아. 나 너무 좋아. 이 스포츠도 페이커가 있잖아요. 중국에서도 지금 한국의 선수들을 데리고 가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우리 선수들은 어떻냐? 한국의 위상을 너무 넓어. 근데 심지어 우리는 K 스포츠뿐만 아니라 K 컬처까지 지금 로제 아파트까지. 죄송해요. 너무 흥분했어요, 제가. 일단 지스타가 다시 열렸으니까 돌아갈게요. 예, 예. 돌아와서 네. 이 지스타에서 좀 주목할 만한 신작들이 많이 공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지스타를 기점으로 해서 그쵸. 게임주가 좀 기대감 속에 주가에 좀 선반영이 됐다가 오히려 이제 지스타 오픈하고 나면 이제 그쵸. 차익이 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게임주가 일단 이번 주가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해서 사실 뭐 게임주도 그나마 좀 엔터랑 같이 좀 방어를 해줬다라고 봐야 될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 좀 아쉬운 부분들이 그쵸, 많이 있긴 아쉽죠. 해요. 예. 근데 그 게임 이벤트 안에서 좀 살펴볼 만한 회사나 뭐 신작들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뭐 제가 또 딴 길을 세면 안 되니까 크래프톤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에서는 이미 제가 올 초였죠. 올 초부터 어떤 이제 신작 IP가 등장을 한다 했던 게 바로 인조입니다. 그쵸. 인조이라는 게 사실 시장에서 왜 인기를 모으고 있냐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동안 인조이가 나오기 전에 이게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이라서 인생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오기 전에 강건하게 자리 잡던 게 있습니다. 네. 심즈라는 게임이 있어요. 머리 위에 이런 게 떠가지고 음. 배고파 이렇게 뜨는 거 있거든요. 근데 이 심즈가 워낙 글로벌적인 흥행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재밌게 즐기고 싶으면은 그치. 돈을 들여야 돼요. 그쵸. 맞아요. 가장 큰 문제가 그건데 어떻게 돈을 들이냐?
마을을 하나 사는데도 돈이 들고 음. 성형하는 성형 패키지 사야 되고 음. 옷 패키지 사야 되고 음. 재밌긴 한데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사실상 음. 학생들이 사기가 어려워요. 어렵지.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심지어 친척 집 가서 몰래 한 판씩 하고 왔어요. 한 판이 아니라 몇 시간 동안. 왜 친척 집에 가야 됩니까? 거긴 친정 언니가 성인이니까 저는 과금이 좀 청소년이었고 됐구나. 네, 과금이 됐죠. 네. 성인의 그런 아. 유일한 권리 중 하나죠. 네. 그래가지고 친척집에 가서 하루 종일하고 막 아른아른거리고 나도 심지어 너무 하고 싶다 했는데 어. 솔직히 지금 우리 청소년분들 중에서도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고 싶은데 과금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네. 크래프톤 특징이 뭐냐? 과금이 없어요. 네네. 내가 욕심만 없으면 돼요. 내가 스킨에 막 예쁜 성형을 한다거나 이런 것만 안 하면은 네. 특히 뭐 그냥 부분 유료화일 뿐이지 음. 정말 내 스킬에 문제는 없어요. 이게 바로 이걸 다 접목시켰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키워드가 뭡니까? 우리 지금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AI 반도체예요. 네, 네. AI를 접목시킨 게임이 바로 인조이라는 인조이. 겁니다. 네네.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원래 출시가 그래도 4분기로 원래는 예정이 됐었는데 맞아요. 내년 3월 28일이라 좀 좀 미뤄졌어요. 긴 숨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되기에는 그쵸. 너무 이르죠. 그리고 일단 다 그쵸. 나와야 또 실적이 또 반영이 되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그렇죠. 같아요. 심지어 실적도 이게 3월 28일이다 보니까 1분기, 2분기 지나고, 걸쳐 나와야죠. 걸쳐 나오기 때문에 아마 너무 잘 돼도 생각보다 실적을 딱 열었을 때는 그러네요. 한 이거 2분기는 돼야겠네요. 그렇죠. 내년에. 1분기, 2분기 음. 갈라질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도 그렇고 인조이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크래프톤의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너무 그쵸. 잘 나왔어요. 지금 실적을 보니까 매출 같은 경우에 YOY 대비해서 59%가 올라갔고요. 가장 중요한 게 OP가 71%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걸 가장 크게 이끈 게 뭐냐? 제가 그렇게 찬양하고 좋아하고 노래 부르는 배틀그라운드예요. 어. 배틀그라운드에서 근데 본부장님 여기서 생각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디서 이익을 낸 거야? 과금이 과금이 없다며? 없는데. 라는 생각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치. 게임을 하다 보면은 내 옷을 좀 꾸미고 싶어요. 안 꾸며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그게 스킨이죠. 이게 스킨입니다. 그리고 내가 탈 것도 내가 탈 수가 있어요. 음. 자동차를 GTA 마냥 몰래 딱 타고 다닐 수도 있는데 이 자동차를 꾸밀 수가 있는데 이번에 콜라보레이션을 한 곳이 뭐냐? 람보르기니입니다. 오. 맥라렌도 있습니다. 음. 이쪽에서 매출이 천정부지로 잘 나오게 되면서 이번에 이렇게 OP가 71%는 찍힐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서 모바일도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했어. 배틀그라운드는 이 PC도 있지만 모바일도 함께 가거든요.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도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여기서 또 매출이 나온 거죠. 왜냐하면 이 스킨은 사야 돼요. 부분 유료기 때문에 샀기 때문에 왜 멋있잖아요. 막 나는 타타타타타 뛰어가는 제 람보르기니 타고 슉 하고 가니까 좀 멋있잖아요. 어차피 타이어 터지면 끝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실적을 많이 올렸는데 제가 이제 사진 보여드릴게요. 사진 보시죠. 보실까요? 네. 짜잔! 어. 완전 멋있죠. 이게 지금 람보르기니. 게임 그 장면이죠? 스틸컷 같은 느낌이에요. 예. 네. 여기 밑에 배틀그라운드라고 써있고 옆에 람보르기니 딱 보이잖아요. 이게 원래는 그냥 뭐 지프차 같은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 스킨팩을 사면은 제가 이 탈 것이 람보르기니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여기 이제 막 멋있잖아요. 사실 람보르기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막 샀던 거죠. 근데 여기 인도 쪽에서도 막 샀던 거예요. 인도향 매출이 강하게 찍혔거든요. 그래요? 네. 인도. 와, 우리가 요즘 주목하는 시장 중에 이머징 하나죠. 시장이죠. 난리가 났죠. 중국, 인도. 인도, 중국, 인도. 제가 얼마 전에 저 식품 관련주들 브리핑을 할 때 그쵸. 식품주들이 지금 눈을 다 인도로 인도죠, 향하고 인도. 있다.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인도로 향하고 있어요. 근데 인도 게임이랑 인도는 별로 상관없을 줄 알았는데 상관이 의외네요. 있죠. 인구수가 중요하니까. 하긴 한 사람이 그것도 게임을 3개를 할 수는 그죠? 다른 게임 3개지만 배틀그라운드 3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인구수 자체가 다른 그쵸. 짱에 비해서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한 굉장히 사람만 다운받아도 난리가 났죠. 다 네. 받는 거니까 맞아 그리고 그럴 이 수 게임 있겠네요. 자체가 친구들과 4인팟까지 할 수 있어요. 같이 하는 거죠? 네, 네 명이? 같이 4명이서 크루를 해서 같이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팀전으로. 그러니까 친구들과 함께 하는데 솔직히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3명이 친구야. 근데 막 우리 둘은 막 배그해. 근데 막 본부장님 혼자 배그 하면 심심하잖아요. 같이 하고 싶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죠. 정말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PC 같은 경우에는 컨센을 52% 상회했습니다. 성적이 정말 잘 나왔죠. 최근에 제가 실적을 얘기했던 것 중에 탑5 안으로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3분기 매출을 봤을 때는 PC와 콘솔 비중이 39%까지 찍혔는데 이걸 봤더니 1분기에 38%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점을 넘어선 상태까지 보이는 거예요. 아, 정말 엄청나죠. 최초로 거의 40%를 도달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인조이를 왜 언급을 했었냐. 인조이는 PC와 콘솔을 같이 가져가요. 우리나라, 일본,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PC 향이 좀 크게 나오긴 하는데 컨설 시장은 북미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미 향으로 인조이가 또 잘 인기가 갈 수도 있겠다. 이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화장품도 북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함께 가져가 보면 참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봤더니 17년도에 게임 대한민국의 또 대상을 타기도 했고요. 무료 전환 이게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지금 딱 보여드릴게요. 무료화를 하고 나섭니다. 트래픽 추이를 보세요. 트래픽이 2022년 1월을 기점으로 했을 때 그러네요. 완전 올라갔죠. 그때부터 쭉 올라가네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콜라보레이션이 이 트래픽을 올리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콜라보레이션이 람보르기니 콜라보, 뉴진스 콜라보 이럴 때 트래픽이 확 증가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콜라보를 굉장히 잘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배틀그라운드.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스킨도 이런 거 있어요. 보이시죠? 첫 주자의 스킨 이런 게 이제 스킨이라 그래요. 게임의 스킨. 그러니까 아이템, 옷 뭐 이런 거. 아니요, 이게 총은 잘 주술 수가 있어 요 이렇게. 아. 이건 다 주워 올 수가 있고. 맞아, 주는다고 네. 그랬죠. 주울 수가 있는데 제가 막 똑같은 권총 쏘는 것보다 나는 멋있는 권총 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제 실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스킨을 낀다고 해서 게임을 더 잘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그냥 욕심이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돈을 꽤나 많이 번 기업이다라고 하고 이제는 인조이 조금 더 파봐도 될까요? 좋죠. 네. 기대 많이 했잖아요. 이게 인조이예요. 캡처가 조금 화질이 안 근데 좋죠. 저는 게임을 잘 모르니까 제 기준에서 뭔가 인조이는 뭔가 사람 하나를 키워내는 느낌. 맞습니다. 정확했어요. 정확했어요. 사람 하나를 키워내는 느낌이에요. 그런 게임. 맞아요. 여기서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이돌? 완전 사람 같지 않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런 사람 같은 구현을 못했어요. 진짜 사람 같다. 너무 사람 같아요 지금은. 근데 지금 이게 생성 AI로 이게 적용이 다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 같은 거라던가 이런 게 다 생성 AI가 적용이 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게임에 AI 친구가 들어가요. 제 친구인데 AI 적용이 돼서 대화가 가능해요. 그 친구랑. 그럼 그 친구 뭐 온라인 나의 친구죠. 그 친구랑 함께 게임도 할 수 있는 게 엄청난 포인트로 또 작용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래프톤을 좀 전반적으로 저 혼자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아요. 어떡해. 저 혼자 30분을 얘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네. 여기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여기 경제 방송이니까 투자 포인트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이가 지금 크래프톤의 가장 기대주로 꼽히고 있어요. 그쵸. 공부장님 보셨을 때 봐봐요. 요거랑 봤을 때 어떤 게 더 재밌어 보여요? 인조이랑 배틀그라운드. 제가 둘 다 안 해봐서 그런데 인조이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쵸. 기본적으로 이제 뭐 대중성은 인조이가 나을 것 같은 심즈 시리즈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어서요. 예, 정확합니다. 네네. 심즈 팬들이 대거로 이동할 수밖에 예. 없어요. 하긴 그것도 그렇겠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성과가 굉장히 이제 밸류에이션의 이제 상향과 하향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고 쿠키런이 인도 현지화 버전을 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쿠키런 알잖아요. 우리 다 알죠. 해봤잖아요. 그 쿠키런 인도 현지화 버전 출시되는 거 이것도 한번 또 체크해 보시면 그러네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패럴드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IP 계약 쪽에서가 좀 문제가 될 거로 보여지고 있어요. 앞서서 이제 10월에 일본에서 이 게임 개발사 포켓페이와 이 오픈 월드 게임이라는 거죠. 이 오픈 월드 게임 중 하나가 패러드인데 네. IP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맺었었는데 일본의 대형 게임사 그 바로 들어갈 거예요. 닌텐도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페어의 특허 침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러면서 게임 서비스 중단을 청구해서 이 크래프톤 라이선스 계약과 있어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게 하나의 걸림돌을 존재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4분기 실적에서 이게 반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크래프톤은 잘 만들고 있습니다. 잘 만들고 매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포인트 뭐냐? 신작. 저 게임은 항상 게임주는 신작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내년에 신작 준비가 아직 된 기업은 아니지만
이번에 이제 지스타에서 7관왕을 수상한 기업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했는데 사진 먼저 좀 볼까요? 사진 보시면 이 사진이 지금 지스타에서 즐겨 하는 거예요. 신작들을 다 관람객들이 가서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최우 수상, 인기 게임상, 뭐 캐릭터, 그래픽, 사운드, 기획, 시나리오 이렇게 해서 총 7관왕을 받았고 그 상을 받았던 게임이 스텔라 블레이드입니다. 아무래도 시프트업 하면 스텔라 블레이드가 가장 또 대표적인 게임이라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 일단 실적도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매출은 한 580억 정도 나왔고 예상치보다 9% 정도 잘 나왔습니다. 근데 OP가 356억이라서 예상치 9% 하회를 하게 됐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탑라인은 상회를 했고 바텀라인은 하회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하게 YOY를 좀 봐야 되는데 OP가 YOY 대비해서 12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자릿수 성장세를 보이기가 쉽지 않은데 엄청난데요? 그거를 해냈다라는 부분이 좀 의미가 있는데 여기는 게임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있죠. 그쵸. 잘 알죠? 네. 뭐예요? 어떤 거예요? 이름을 제가 말해야 될까요? 니케랑 네. 스텔라 블레이드 방금 말씀드렸던 거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쵸. 다음 화면 보시면 니케 승리의 여신 매출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굉장히 핫했어요. 그래서 10월 28일에 최근에 중국 판호 발급을 받아서 더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아무래도 게임주 입장에서는 아까 인도 이야기한 것처럼 중국 시장도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사실 기회의 땅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게임 시장에 진출을 하려면 판호 발급을 반드시 받아야 돼서 보통 이제 판호 발급 뉴스가 나왔다? 그럼 그날은 무조건 이 종목은 잘 간다. 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10월 28일에 이제 판호 발급이 니케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가 좀 더 기대가 되는 거고 특히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쪽 기업인 텐센트가 지분을 34%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진출을 시작하게 되면 앞으로 더 뻗어나가는 건 좀 더 쉬울 수도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3분기 매출 자체만 봤을 때는 좀 줄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유를 찾아보면 3분기에 에반게리온이라는 만화라고 했죠. 애니 네, 제가 만화, 물어봤어요. 만화. 몰라가지고 정말 유명하잖아요. 에반게리온 들어보셨어요? 아 그럼요. 예. 아 진짜요? 봐봐요. 네. 아 너무 근데 몰랐구나. 네. 이 11월 13일인가? 네. 2주년 사태 때 버그 사태를 대응을 잘 못했나요? 주가가 약간 하락 많이 했더라고요. 폭락. 11월 13일이요? 예, 최근에 주가 사태를 대응을 잘 못해가지고 한번 주가 폭락을 한번 했더라고요. 시프트업이요? 네, 그래가지고 버그? 예, 버그 사태 때 그렇죠. 한번 버그가 한번 아니 버그 걸리면 사태를 대응을 잘 못해가지고 음. 약간 문제가 좀 있었더라고요. 스톱이 잘 이주- 모르세요? 니케 버그 논란이 예, 있었네요. 논란이 좀 있어가지고 그 좋아하는 기업 아니세요? 좋아하는데 그때는 사실 아니 가장 좋아하는 이슈가 기업이시대. 지스타 모르시면 어떡하세요? 개망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되게 논란이 됐던 건데 그 트럼프 취임하고 이게 좀 문제가 됐던 건데 그래가지고 이게 좀 대응을 잘 못해가지고 문제가 됐었던 게 좀 있었더라고요. 그날 네. 일단 주가가 좀 주가가 좀 하락을 한 걸로 네, 네. 보이긴 해요. 네. 2주년 때 사실 2주년 때 니케 버그가- 버그 논란이 예, 있었긴 예. 했네요. 예. 돈 접수가 많았나? 그랬을 수도 대응을 잘 있고. 못한 것 같더라고요. 대응하기가 좀 어려웠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 3분기 실적을 먼저 부진했던 네네네. 이유를 보면 에반게리온 제가 말씀드렸던 네네네네. 그 일본 애니랑 콜라보 업데이트를 좀 했었는데 그때 신규 유저를 유치를 하긴 했는데 네네네. 사실 실적이 좀 부진하게 연결이 돼서 전반적으로 보면 실패였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사진 한번 보면 다음 사진은 제가 스텔라 블레이드 네네. 사진을 준비를 했어요. 여기는 매출액의 예상치 80% 그리고 OP는 69% 상회를 하면서 반응이 좋았고요. 인센티브 같은 게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먼저 나갔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 때문에 3분기에는 실적이 좀 부진했지만 4분기에는 나아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 다음 화면으로 볼게요. 네. 투자의 가치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PER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24년 기준 PER이 26배고요. 25년 포워드 PER이 15배, 그리고 26년 포워드 PER이 17배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점점 준다는 건 주가 대비해서 이익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뜻이라서 저평가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해석을 하면 만약에 이 이익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더 반영이 많이 된다면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네.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화면도 볼게요. 네.
이건 제가 에비타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 2분기 대비해선 사실 3분기 에비타가 줄었어요. 근데 2분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기 때 지금 에비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비타가 높을수록 일단 사업 능력이 좀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사업 능력이 점점 더 기대되는 회사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25년에 신작은 없고 27년에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프로젝트 위치스인데 이게 일단 정보는 조금씩 25년부터 나올 예정이라고 해서 주가 반응은 아마 뉴스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사실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반도체 투톱이 자리를 잘 못 지키고 있다 보니까 게임주도 뭐 사실 하락하는 섹터에서 찾는 게 좀 더 빠른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서 이제 저희가 개장했을 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2400선 코스피가 이탈을 좀 했습니다. 8월 5일 블랙 먼데이 이후 처음으로 지금 2400선을 이탈했는데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다시 또 올라오긴 했습니다. 2406선 지나가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요즘 시장 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뭐 삼성전자가 빨리 좀 살아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들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정부가 좀 시장 개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가 이제 그 오만 삼성전자가 오늘은 약간 상승하고 있는 상승하죠. 분위기긴 한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삼성전자가 이제 하락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국민연금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가 여기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은 제 미래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의 미래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국민연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좀 걱정해야 될 부분이고 국장이 사실은 많은 부분이 이제 해외 투자나 이제 미국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환율과도 또 약간 연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장을 가거나 비트코인을 사는 부분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는데 그게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환율과 달러를 자꾸 사기 때문에 환율이 자꾸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유심히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단순히 이제 삼성전자가 자꾸 떨어져서 자꾸 이렇게 비난하거나 이렇게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좀 기다려주고 좀 더 잘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봐야 되고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국가 반도체 정책이 좀 더 제대로 돼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국가적으로 너무 이렇게 지원이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너무 막 전기세만 올리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저희 나라가.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게 좀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지원이 너무 없지 않냐. 왜냐하면 대만이나 일본은 기본적으로 계속 지원이 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원보다는 계속 이렇게 당근보다는 회초리만 계속 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렇죠. 뭐 사실 저는 아까도 방송에서도 했었는데 삼성전자 퀄치기 소년이라고. 양치기 소년 대신에? 그렇죠. 퀄치기 소년이란 말을 제가 그때 외신할 때도 그때 제가 단독으로 가장 먼저 했다고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그때 로이터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3 12단 퀄 테스트 통과했다고 바로 정정 보도를 했죠. 바로 8단 나왔을 그쵸, 때? 8단 맞아요. 나왔을 때죠. 네. 근데 이번에 컨콜에서는 저는 좀 그래도 거기서 유의미하면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물론 언급을 크게 하지는 않았지만은 중요한 고객사와 중요한 퀄 테스트에서 중요한 단계를 통과를 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양산 유의미한 그쵸? 진전이 있었다라고 나왔죠? 내년 상반기부터 양산 시작한다는데 이번만큼은 그래도 진실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관련된 그런 잘 가야 기대감이 될 있었죠. 텐데. 그쵸? 오늘은 그래도 6% 네, 상승하긴 맞습니다. 해요.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오늘 5일선 돌파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PBR 0.96배긴 해서 분명히 매력적인 가격 구간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아직도 오늘 이게 단순한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일단 기관이 사주고는 있어서 근데 또 외국인은 삼성전자 팔고 우선주만 사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게 또 다시 떨어지지 네. 않을까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뭐 펀더멘탈이 좀 강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쵸. 체질적으로 좀 개선이 되지 개선돼야죠. 않으면 맞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단순히 그냥 상승하는 정도 일시적인 현상일 수가 좀 있고 어쨌든 TSMC가 사실은 이제 그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뭔가 파운드리 분야에서 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TSMC의 남는 분량을 사실 삼성전자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이럴 때 좀 정부가 나서서 그걸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일본이 지금 나서고 있거든요. AI 관련해서 지금 엔비디아랑 지금 손정희 회장이 얼마 전에 좀 AI 서밋에서 만났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바람이긴 하지만 최태원 회장이나 뭐 이재용 회장이 엔비디아의 황 회장님을 만나셔서 좀 초청을 하셔가지고 회의를 하셔서 뭔가 좀 받을 수 있거나 뭐 파운더리 분야 쪽에서 어쨌든 TSMC 다음이면 삼성전자인데 파운더리 그렇죠. 쪽에서는 그러면 좀 받으셔서 뭔가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딱 찍어서 TSMC를 나는 뭔가를 받아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뭔가 제재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그럼 그 다음에 뭔가 이 물량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물량을 누군가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저는 1순위라고 보는데 이걸 과연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약간 회의적인 게 뭐냐면 약간 그 말씀하신 게 삼성 제가 이제 실적 발표할 때 그 얘기가 약간 의지 목표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게. 하고 싶다. 예. 됐으면 좋겠다. 본인들이 정확하게 이제 뭐 통과했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그쵸.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의지 목표처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SK 하이닉스처럼 얘기하시지는 않고 의지 목표처럼 저도 이제 됐으면 좋겠는데 의지 목표처럼 얘기를 하셔가지고 약간 그게 좀 삼성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진도 삼성처럼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을 그거 주면서 그냥 너네 알아서 판단해라. 라고 그 젠스당 사진 사인하고 그 H3 4단 그 사진 2개만 떠올려놓고 이걸 너네가 알아서 판단하라고만 얘기를 했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얘기를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냥 사진만 올려놓고 그래서 사실 그 부분도 저는 약간 삼성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었으면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막 이랬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뭔가 좀 물밑으로 뭔가를 하거나 정부 차원 사실 반도체 산업은 되게 비용이 많이 드는 산업이라 국민연금이나 나라에서 나서주고 그다음에 대책도 국가 간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좀 나서줘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리고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삼성을 뭐 비난하거나 이런 때는 나중에 하셔도 되고 지금은 좀 그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 움직임이 필요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들어요. 제가 앞서서 이제 개장 방송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ELS 관련해서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낙인 구간에 일단 터치가 나왔어요. 일부 7월달에 발행됐던 삼성전자 ELS 관련해서 낙인 구간에 지금 찍혀 있는데 이게 여기 들어오면 손실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게 근데 만약에 70% 정도 회복을 하게 된다면 다시 이제 본전은 좀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게 벗어나게 된다면 특히나 지금 급락이 나온 상황이라서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결되면 그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홍콩 H지수 관련해서 사태까지 좀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어서 특히 지수 인덱스 종목이기 때문에 꼭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은 오늘 일단 53,000원 터치가 나왔는데 여기서 주가 측면에서 보시면 상승과 하락 중에 어디에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좀 되게 어려운 부분 같은데 네. 어려운 부분 같은데 약간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일시적인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반대. 예, 일시적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체질적으로 개선된 게 없어요 지금. 그건 맞죠. 예, 맞아요. 전혀 개선된 게 없고 그냥 지금 일시적인 것 같고 뭔가 체질적으로 개선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상승 여력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개선책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가 국가적이든 아니면 삼성전자 자체적이든 개선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래서 빨리 제가 이제 황 회장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미팅을 잡아야겠네요. 예, 미팅을 그러니까요. 왜냐면 예. 이분이 지금 인도를 만났고 이제 지금 지난 6월에 이제 대만을 끝나고 이제 인도를 갔다 왔었어요. 그래서 10만 양면석을 하셨고 도쿄를 얼마 전에 가서 라피던스랑 뭔가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만 남은 거예요. 남았죠. 그러니까 빨리 우리나라랑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을 만날 수도 있고 뭐 이재용 회장을 만날 수도 있는데 빨리 날짜를 잡아서 요즘 돌아다니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월드와이드시네요. 네, 바쁘게. 바쁘게. 바쁘게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TSMC 말고도 뭔가를 이제 대체지를 찾겠다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저는 이제 삼성전자 아니면 또 다른 파운더리 업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찾고자 할 때 빨리 저희가 이제 우리를 빨리 써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빨리 찾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손을 잡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저는 전부 다 하는 것보다 파운더리 분야를 떼내는 게 맞다고 봐요. 그 분야에서 왜냐하면 그 팹리스 쪽에서 보면 팹리스 하는 쪽에서 보면 파운드리를 둘 다 하는 쪽에서 보면 그럴 리 없겠지만 두 개 다를 갖고 있는
그 업체를 쓰는 걸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운드리 분야를 반도체에 있는 분야를 떼내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가장 큰 삼성전자의 문제는 그 파운드리 사업 분야의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 쪽에서 받는 분야예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 쪽에서 받는 분야예요. 한 40% 정도가 삼성전자가 삼성전자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건 좀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적으로 파운드리 분야가 강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자신들한테 그 분야를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분야는 진짜로 파운드리 분야가 강세는 아닌 거예요.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이미 실적에서 그게 네네. 드러나긴 그렇죠. 했죠. 파운드리 네. 쪽에서 적자가 좀 났기 네네네.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분야를 이렇게 떼어내서 그거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잘하는 쪽에 집중하자는 예, 말씀이신 그래서 거죠? 아예 그 각자가 잘하는 분야를 음. 팹리스를 아예 강할 건 팹리스를 강화하고 삼성전자 음. 쪽에서 파운드리 분야를 파운드리 분야 쪽으로 강화하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음. 저는 아예 파운드리 분야만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중해서. 네네네네. 잉뱅크도 모두- 그러면 들어볼까요? 삼성전자의 주가의 상승과 하락, 주가의 향방? 이 유튜브니까 이런 말 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방송에서 못 하니까. 뭐 저는 내심 그냥 쭉 갔으면 좋겠어요. 쭉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뭐 모든 삼성전자 주주들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올라갈 모멘텀이 너무 없어요. 없죠. 너무 없어요. 기대해볼 만한 게 뭐 HBM이라던가 뭐 환율이라던가. 근데 뭐 지금 들려오는 소식은 그래 엔비디아에서 목표 주가가 올라갔지만 사실 엔비디아 직접 들어가는 건 하이닉스니까. 삼성전자에 있어서 뭔가 이슈가 너무 없어서 뭔가 이슈가 그래도 하나쯤은 생겼으면 좋겠다. 근데 그 이슈가 있기 그러게요. 전까지는 단순한 반등이 아닐까. 그러니까요. 그게 조금 더 무게가 실리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기관이 방어를 해주면서 그렇죠. 주가 하락은 일단 하방을 좀 막아주는 것 같은데 외국인 쪽에서도 어제 이제 옵션 만기일이어서 어제 특히 또 풋옵션이 많았어요. 그래서 풋옵션 다 청산되고 다시 포지션을 잡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적인 움직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외국인은 일단 삼성전자 팔고 삼성전자 다행인 건 우선주는 그나마 담고 있다. 어제도 동시호가 구간에서 한 700만 주 넘게 팔았기 때문에 오늘 그렇죠. 가수급상 만약에 순매도가 지금 우선주에는 순매수가 찍혀 있다 하더라도 이제 종가 끝나고 나서 진짜 수급 봤을 땐 또 어떻게 찍히는지도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스피노프 방식으로 해서 게임주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또 오늘 아침에 속보 들어온 것처럼 2,400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의 향방까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랑 처음 이렇게 네. 함께 해주셨는데 자주 하시죠.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벤트가 이렇게 있을 때마다 아니 저희가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아침 팀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아침 팀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게임주 말고 이 삼성전자를 살렸으면 좋겠어요. 아침 팀이. 제가요? 저희가요? 네. 저희가 풀매수를 해가지고 네. 주가에 올라. 네. 왜냐면 불을 붙어줘. 왜냐면 이제 그 아침을 같이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침 시청자분들과 네, 왜냐면 제 이렇게 말이 너무 많아서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왜냐면 너무 시끄러 쟤만 말하네 이러면서. 아침 팀이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삼성전자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삼성전자가 되게 중요한 주식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되게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차지하는 뭐 미국에도 매그니피전트 7이 있듯이 이제 우리가 그런 빅 7 정도를 정해서 중요한 주식들을 좀 국장이 너무 죽어 있으니까 좀 살리는 그런 캠페인 같은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경계톡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해주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우리가 CEO들은 미워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장을 좀 살리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너무 없는 듯한 느낌 전 계속 들거든요. 왜냐면 각 나라마다 지금 기업에 대한 정책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만이나 일본은 지금 그런 게 되게 정책적으로 많고 우리가 몇 세대만 지나도 뭐 저희가 배울 때는 옛날에 뭐 경제개발 5년 개념 정책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중공업이나 근데 사실 반도체나 이런 산업들은 되게 돈이 많이 드는 저희가 이제 지금 먹거리나 향후 AI 산업 이런 거는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한 기업이 할 수 없는 산업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 유튜브긴 하지만 좀 많이 아나운서분들이 좀 많이 이야기를 해서 좀 경각심을 갖고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많이 여론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뱅크는 네, 오늘 같이 함께 했는데
말을 너무 혼자 많이 한 것 같아요. 악플 달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봐? 아 제가 확인해봤는데 다행히 네. 악플 없어요. 아우 다행이다. 천사 같대요. 천사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행이죠. 야. 네, 천사 같다고 하네요. 악플 달릴까 봐 너무 무서워. 제가 말하고도 후미를 좀 지켜볼 걸. 네, 유튜브 최적화되어 에티튜드가 있어요. 있을 걸. 에티튜드가 없었어요,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아니, 요즘 좋아하는 트렌드니까 거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 에티튜드가 너무 좀 상당히 별로여서 다음 한다면은 네. 제가 그뭐 원한다면은 저 엔터를 좀 해보고 싶다. 스피노프는 스피노프를 엔터 좀 하고 싶으세요? 시즌 2를 하게 된다면은 스피노프 은비 가은 은비 시즌 2를 진행하게 된다면은 엔터 좀 하세요. 엔터죠. 아이 뭐 해도 저 진짜 네, 엔터와 게임에 최적화된 우리 네. 은뱅커와 그쵸. 저와 이렇게 네. 아침 멤버와 함께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으니까요. 선생님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돼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고맙습니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좀.